저는 저희 학원의 현대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원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입학이 결정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현대고의 경우에는 자사고라 자사고 전환 이후로 좀 다른 학교들하고 국어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수학 쪽하고 두 과목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변별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주변 학원들이 현대고를 타겟으로 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들의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준비를 했느냐면요. 우선은 제일 궁금하신 게 학교 내신 문제일 텐데 내신 문제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예시 문제를 제가 2개 넣어놨는데요. 실제로 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법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슨 국외음화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주고 그 다음에 보기를 또 하나 더 주고 그 다음에 그 보기에 대해서 학생들 보고 이런 식으로 판단 평가를 해보라는 거죠. 한 문제를 더 볼까요? 이거는 두음법칙이라는 의문현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국외음화에 대한 거였고 이번에는 두음법칙에 대한 설명을 한글맞춤법 10항부터 12항까지 보기로 주고 그 다음 보기 두 번째에다가 5가지 예를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선택지 5개에서 판단해서 찾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문제 하나가 시험지 페이지에 비포용지로 나옵니다. 학생들 시험지가. 비포용지에 한 페이지에서 한 70% 정도 됩니다. 그게 물론 굉장히 긴 문제이고요. 예시로 보여드린 거였고요. 근데 잠깐 어떤 문제가 아까 보신 두 문제 중에서 어머님들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진짜 현대고 문제였을까요? 두 문제 중에서 그럼 다른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온 문제일까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문제가 좀 짧았습니다.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였고 두 번째 보는 문제는 한 페이지를 완전히 넘겼죠.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대충 파악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아마 2번 고르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2번 문제가 현대고 1학년 학생들 문제이고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온 문제였냐면요. 그 문제는 3학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3학년 학생들한테 주고 풀어보라고 하면 이게 1학년 문제라고 애들이 깜짝 놀라죠. 다른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 문제가 언제 나왔던 문제였냐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현대고 내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 출제 경향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1년 지금 이제 아직 기말고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3번 시험을 쳤고 그 3번 시험에 교과서 외부 지문이 몇 개인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현대시는 교과서 밖에서 5개, 현대소설 하나, 고전시가 둘, 고전수필 하나, 극문학 하나, 평론 하나 들어있고요. TV 프로그램 소개 하나 들어있고 신문기사 4개, 그 다음에 전공 논문 5개. 그 학생들이 왜 예전에는 학력고사 잘 보고 나면 인터뷰를 하죠. 그럼 학생의 이제 소감이 대부분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했을 리가 없죠. 이게 약간은 넌센스이긴 한데 학생들이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교과서 밖에 나오는 외부 지문들은 학생들이 해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아까 잠깐 보셨지만 수능 출제 유형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문제는 2016년 3학년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학교에서 시험이 작년에 고3 시험에 나왔던 걸 올해 응용을 한 겁니다. 고1 학생들의 경우에. 근데 문제를 좀 더 어렵게
그리고 문법 지식하고 보기 사례를 제시해주고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의 경우에는 고난도 문법이고 문학의 경우에는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교과서는 참고만. 지금 현재 올해까지 교과서를 쓰고 내년부터는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교과과정의 교과서는 현대고의 경우에 창비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 선택을 했더라고요. 지금 1학년 학생들까지의 교과서는 해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던 거였는데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선택한 학교가 현대고하고 목동에 있는 여고 하나. 서울시에서 두 학교 선택. 근데 선택한 이유가 현대고 선생님이 지필진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선생님은 정작 수업을 안 하고 다른 선생님이 그래서 그 교과서를 아주 가루가 되도록 깠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느냐. 교과서에 실제로 절반을 안 나갔습니다. 다 건너뛰고 그리고 문학작품도 완전히 낯설어서 다른 교과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소설 작품들이나 시작품들을 넣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과서 밖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서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는 학생들이 구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 수준의 문제는 학교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를 안 하거든요. 일단 교과서 외부 지문은 그럼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학생들의 내신도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아주 순진하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는 내용, 교과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시험지에 등장하는 외부 지문들을 학생들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외부 지문들을 전부 다 볼 수는 없죠. 외부 지문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저희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취향의 시들이 있나? 어떤 작가들이 있나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무작위로 아주 낯선 작품들. 그래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도 전혀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들을 선생님들이 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고1 때부터 아예 수능 공부 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 체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서 밖에 당연히 수능은 모의고사든 수능 시험이든 간에 교과서 안에 있는 작품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 밖의 작품을 공부하는 수능식의 공부를 하면 자연히 문학은 시험 대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지, 비포용지 시험지가 12장 정도. 그러니까 수능이 85분에 16장입니다. 근데 학교 시험지가 50분에 12장. 굉장히 많죠.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랄 만큼의 시험 분량이고요. 그래서 수능 준비가 곧 내신 준비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생들을 지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어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사실은 저희가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학교의 내신 결과입니다. 근데 좀 이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들어가면 일단은 뭐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 결과가 1등급이 점수가 커트라인이 96.1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이 92.1. 근데 현대고 시험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4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4점보다 좀 아래. 그러니까 배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점이 소수점 단위로 나옵니다. 3.5, 3.7, 3.8 이런 식으로. 근데 가령 이제 92.1이 2등급인데 4점짜리 문제를 두 문제 틀린 학생은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2등급까지가 전체 11%입니다. 네, 11% 안에 들어야 2등급인데 학생이 92점인데도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학생은 시험 보고 나서 처음에는 뭐 92점 정도이니까 뭐 1등급은 안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3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어 공부를 왜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완전히 허무한 시험 끝나고 나서 자기는 분명히 90점 넘었고 두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나는 3등급이다.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아니면 더 분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도 본인도 그리고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도
학생을 굉장히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 일단 76.3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 내신 결과를 보여드리면 1등급의 점수는 보시면 0.5, 0.8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2등급의 경우에는 오히려 점수가 올랐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주위에서 보실 부분은 마지막 5등급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의 내신 결과에 보면 5등급이 74.9점이었는데 기말 내신 결과는 83.35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학생들이 1학기 중간 내신을 처음 봤더니 어지간히 공부를 해서는 성적이 안 오르더라.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앞으로 다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5등급인데 83.5점. 4등급의 경우는 87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중간고사 때 4등급은 82점이었는데 기말고사 때 내신 결과의 4등급은 87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죠. 현대고 학생들의 경우에 문제를 한 4개 정도 틀렸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성적표 안 보는 게 차라리 더 자기는 마음 편하다고. 어머님한테도 엄마 나 국어는 기대하지 마. 이번 시험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1학기 중간 내신 결과인데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97.93점, 2등급 93. 그리고 그런데 특이한 건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가면서 5등급의 점수가 다시 6점이나 내려갔습니다.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냈는데도 한 학기 사이에 국어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긴 거죠. 실제로 아이들이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학원을 끊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2번 시험을 봤는데 난 공부해도 안 되더라. 이번에는 2개 틀렸다고 좋아했는데 3등급이고 그 다음에 또 2개 틀렸다고 좋아했는데 나는 역시 3등급이고 아무리 해도 안 오르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포기하게 되면 다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단 학교 시험이 어렵다는 걸 입학 전에 압니다. 주변에 선배,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다 들었고요. 어머님들께서도 정보를 입수하셔서 야 현대고 국어 어렵대더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아이들도 겁을 먹고 공부를 하죠. 근데 그게 사실 현대고가 자사고 전환을 하면서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게 됐습니다. 자사고 전환하면서 새로 영입한 선생님들이 지금은 아직도 자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새로 학교에 영입이 되면서 시험 문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사고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지 않았었는데 자사고 전환되면서 문제를 어렵게 내고 그게 입소문을 타게 되고 학교에서는 아예 그냥 국어시험에 전통 비슷하게 돼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고 매년 새로운 문제들을 개발해 나갑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아이들은 또 그거에 대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있죠. 아이들이 국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도 가르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학교의 그 교과서 외부 지문 중에 전공 논문 5개가 있었는데 그 전공 논문 5개는 학부생이 아니고 국어국문학과의 석사나 박사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가르치더라고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그걸 재미삼아 그걸 이렇게 스캔을 해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친구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 같냐?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라고. 야 큰일 났다. 나 빨리 공부하러 가야겠다. 대학 교수가.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부교수인데 아니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면 나중에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국어국문학과에 왔는데 학교에서 내는 시험 문제를 보고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냐고. 지나치게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교과서가 바뀌게 되니까 바뀌게 되는 교과서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내신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어려운데 점수대가 높은 이상한 현상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공하는 대학 교수가 봐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근데 학생들의 점수대는 높아서 1, 2, 3등급까지 점수차가 굉장히 작고요. 어떤 경우에는 1등급이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100점 만점짜리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4%로 잘라야 되는데 만점자가 4%를 넘어가게 되면 1등급은 없고 2등급부터. 그럼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 기말고사를 엄청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등급 안에서 학생들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고가 자사고 전환호가 딱 2번 정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 내부적으로 선생님들이 뭐 심할서 쓰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후에 아이들한테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시험은 어렵다. 지난번에 100점짜리가 너무 많아서. 근데 8명 나오더라고요, 100점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쟁을 정말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신 대비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수업은 이제 내신 전에 5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시험 직전 보강입니다. 현대고는 저희가 3명의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반 체제이고 시험 대비 자료를 저희가 제일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변의 학원들의 경우에 이제 시험 대비 자료들을 자체 제작을 합니다. 네,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일단 저희 학원에 계시는 고등부 선생님들이 7분이고 평촌, 그 다음에 분당, 그리고 대전, 천안에서 저희 학원이 전체 5개입니다. 5개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교재 연구를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들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는 하죠. 그러니까 의욕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라고 하고 내부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학교만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는 만들 수 있더라도 여러 개 학교에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내부에서 지쳐서 이제 다음 해에는 못하게 되고 하는데 저희는 내부 인원이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교재가 나가게 될 겁니다. 일단 자습서는 사지 말라고 하십시오. 자습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학원 교재가 뛰어나기도 하지만 현대고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사봐야 학생들이 학습활동의 답을 만약에 뭐 학교에서 뭐 학습활동의 답을 숙제로 내줬다? 그 정도는 참고할 수 있더라도 문제 풀어봐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예. 그 다음에 학교 기출문제. 저희들이 현대고 문제들을 자사고 전환 이후로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문제를 연도별로 분석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약간 자괴감이 든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고3 수업을 하니까 제가 수능 시험을 첫 해부터 계속 분석을 해왔습니다. 수능이 뭐가 나올까? 출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까? 출제 원리는 출제 매뉴얼에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고 저렇게 출제되고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 그 학생들한테 뭐 가령 이제 이건 완전히 제 자랑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고3 애들의 경우에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과학 기술하고 경제 지문입니다. 비문학에서. 그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야, 경제는 안 나올 거야. 나오면 안 되지. 아이들한테 이제 계속 불안하니까 얘기를 하는 경제가 나와도 환율은 안 나올 거야. 제발 환율은 안 나와야 돼. 아이들도 환율 안 나오겠죠? 환율 안 나올 거야. 근데 왜 우리 환율 수업해요? 그러게. 그러면서 한 2시간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순전히 주관적인 거지만 어떨 때는 또 이상할 맛이 잘 맞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매년 맞춰주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어떠다가 한번 이렇게 소 뒷걸음질에 쥐밟은 거였는데 그걸 하다가 현대고 선생님이 뭘 낼까를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출제위원회 마인드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학교 내신 문제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밤새 머리를 싸매고 뭘 낼까. 네. 그러다가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나 혼자 짝사랑하는 생각이 저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학교의 선생님 이름도 제가 알고요. 아이들이 이야기한 그 선생님의 성향도 압니다. 운동장에서 혼자 기타 치고 계시고 어떨 때는 노란 양말 신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별명도 알고 결혼을 언제 했는지도 심지어는 압니다. 제가 올해 결혼하셨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셨고요.
그 선생님 전공이 뭔지도 알고요. 근데 그 선생님 저를 알까요? 너무 억울해서 어떤 날은 왜 내가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짝사랑을 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뭐 나올까를 생각을 하고 재작년에 이 선생님이 이걸 냈는데 아, 이 선생님 이번에 2학년으로 가셨네? 그럼 1학년에서 이 문제는 안 나오겠구나. 이런 건 배제하고 2학년에 계시던 선생님이 내려왔는데 이분은 자사고 처음 전환할 때 1학년 담당하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내는 문제 스타일이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인데 답이 4개예요. 선택지는 5개인데. 그럼 학생들한테 그런 문제를 왜 주느냐? 그걸 마지막에 배치해놨어요. 찍지 못하게. 마지막에 아이들이 앞에 문법 문제를 풀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뒤에 막 울먹울먹 하면 찍어야 되는데 모두 고르시오. 근데 나중에 정답을 받았더니 답이 4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신당부했거든요. 모두 고르시오 나올 거다. 답이 2개 이상일 거야. 다른 학교는 모두 고르시면 옆에 괄호하고 답 2개 주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안 줘요. 2개인지 3개인지. 설마 했는데 답이 4개더라고요. 그런 걸 안 하면 보기에다가 1번부터 한 20번까지 보기를 한 30개 정도 줍니다. 그리고 문제의 선택지에는 위 설명에 맞는 것을 모두 골라 그 개수를 더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19개, 2번 20개, 3번 21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의 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전 이런 것도 합니다라고. 예.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가 줄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은 모르죠. 뭐가 나올지. 자기 혼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인 접근을 아이들은 못해요.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성실한 학생. 예. 그리고 얘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정말 집에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자기도 또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안 졸고 잘 듣고 프린트에 보면 여학생들의 경우에 정말 정리 예쁘게 잘해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야, 너 이거 나 주면 안 돼? 왜요? 나중에 이거 놔뒀다가 우리 저희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 보라고 가라고. 이 누나가 이렇게 공부한다.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학교 시험 문제가 괴팍해서 점수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분석하느니 차라리 현대고 시험 문제 분석해서 학교에 수업용으로 프린트를 아이들에게 주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럼 프린트도 반에 들어가는 선생님들마다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까지 다 입수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이런 내용들은 나오겠구나를 예상해서 수업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 내신 교재는 뭐 이렇게 손으로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서 그려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그 교과서의 왼쪽과 아래쪽에 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주고요. 옆에 보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실어서 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다, 이 페이지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다. 그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학교의 문제들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라면 수능 시험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 문제의 유형을 옆에다가 실어주는 거죠. 내신 적중 사례는 많습니다. 그냥 이건 빨리빨리 스킵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저희가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문법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능은 또 문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의 문법도 그래서 문법 문제도 덩달아 어려워지고요. 문법 수업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저희가 이제 6개 과정인데요. 6개 과정의 문법 수업을 이제 예전에는 문법 수업의 비중이 비율로만 따진다면 한 5분의 1 정도였는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로 11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문학, 비문학, 문법 1대 1대1. 그리고 문법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법 용어들. 지금 고2 학생이 오늘 시험 보거든요.
현대고 말고 학교 내신 시험. 근데 어제 그러면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직전 보강을 하는데 문법 용어를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외워라, 또 외우는 걸 다그치고 테스트를 보고 블랭크를 만들어서 정말 초등학생들처럼 이렇게 해도 못 외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제 바람이기는 한데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게 니네 작년에 했던 건데, 작년에 나랑 했던 거야? 자, 잘 기억하고 있지? 근데 아이들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물론 자기네들은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작년에 배운 건데 왜 몰라? 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작년 오늘 뭐 드셨는지 기억나요? 그러더라고요. 아,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수업 내용은 작년에 먹었던, 작년 오늘 먹었던 점심 메뉴 정도. 네. 저는 국어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과목이 12개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국영수 이렇게 들어가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작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던 거 머리에 안 남게 되죠. 그래서 문법 테스트는 저희가 이렇게 아주 천천히 진도가 흘러가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법 용어들을 잘 외울 수 있게 매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외부의 문학 지문. 일단 독해 능력을 기본으로 잡아야 되고요. 고1 연간 한 250여 작품 정도 됩니다. 하나의 교과서가 아니고요. 이제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 전체 교과서에 문학이 한 250여 작품 되고요. 그 다음에 고2 문학 더 많고요. 고3 때 EBS 연계교재까지 하게 되면 학생들이 고3 내내 다뤄야 되는 문학 작품 1000작품 넘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학생들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현대고 교과서에 맞추어서 문학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교과서 수록 작품을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을 할 겁니다. 지금 현대고 학생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창비 교과서에 있는 소설의 경우에 예비고1 과정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예비고1 과정에서 그 소설 전체를 읽어와야 되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소설 전체를 다 읽어보게 되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하는 부분은 교과서의 지문은 많아야 1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러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르죠. 근데 이제 예비고1 과정이나 학원 수업에서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학교에서 수업 내용의 이해도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결정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문학. 요번에 수능 시험 때문에 이제 신문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무슨 뭐 코딩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뭐 한국은행의 환율 담당하는 전문가가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 5문제 중에서 2문제를 틀렸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전부 비문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사이에 수능 시험 국어 45문제, 그전에는 50문제이긴 했지만 순서를 이제 정답률 순서를 쭉 리스트업을 하면 항상 맨 제일 위에 있는 어려웠던 문제는 계속 비문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에는 가장 많이 틀린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사이에 비문학이 셋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요. 1, 2, 3 비문학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대 수능 시험에 국어에서 제일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도 역시 비문학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면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환율이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수학과 관련되는 부호화가 나온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은 국어 교과서에 다루는 게 아닌데 왜 그럼 수능에 나오느냐? 학생들의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순수 취지는 이 학생이 어느 학과를 가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국어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독해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공 과목이 뭐가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이니까 기본적인 전공 서적과 비슷한 텍스트를 주고 그걸 잘 읽어낼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신문에서는 수능이 어려워진다, 뭐 국어에서 왜 이런 시험이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일종의 신문들이 호들갑 떠는 거고요. 예전에는 오히려 더 어려웠었습니다. 논리력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에 학생들이 그걸 그러면 한국은행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5문제 중에 2개를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학생들은 그럼 다 틀렸냐? 아닙니다.
다 맞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이 그러면 한국은행의 환율 전문가보다 환율에 대해서 잘 알까요? 그건 아니죠. 이거를 환율 전문가가 접근하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전문가인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접근하는 거하고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비문학은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합니다. 1학년 때 안 하고요. 근데 1학년 때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2학년 때 요만큼 합니다. 아, 현대고는 하겠죠? 안 합니다. 현대고도 요만큼 합니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비문학 수업은 가장 수업 비중이 적습니다. 선생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짐작은 문학은 이미 여러 작품들을 어느 정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경험을 한 5년 정도 쌓으면 대부분의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은 다 알게 됩니다. 비문학은 매번 지문이 바뀝니다. 끊임없이 지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문학은 수업을 안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출문제 지문들을 몇 개씩 주고 학생들한테 이제 공부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안 하더라고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고2입니다. 고1에는 아예 비문학 수업이 없고요. 나중에 수능은 비문학에서 갈립니다. 1등급은.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나 수능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는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서 고득점 하게 되는 기본적인 열쇠이고요.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수업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걸 주고 학생들한테 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들어가는 걸 맨 앞에다가 줍니다. 환율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그 환율 문제 어려울 수밖에 없죠.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국내 물가는 어떻게 되게? 를 바로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은 드뭅니다.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국내의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시죠.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경제신문 이렇게 되지만 아이들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배경 지식을 학원에서 미리 처음부터 조금씩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물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지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얘기로 저희들이 바꿔서 수업에 진행을 하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니네한테 무슨 일이 생기게? 아이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아이폰이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환율이 오르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조, 제재별, 유형별 이런 식으로 전체 육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게 3월 모의고사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학원에서. 일단 저희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 시간에 화작문 15문제를 한 세트로 보거나 아니면 비문학 2지문, 문학 2지문에서 학생들이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45문제 80분에 풀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못 풉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긴장감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학생들이 별로 없죠. 숙제를 저희들이 45문제를 주고 꼭 시간 안에 풀어라고 하지만 옆에서 누가 지키고 서 있지 않는데 누가 80분에 풀겠습니까? 잠깐 풀다가 휙 던져놓고 그 다음에 또 조금 풀다가 휙 던져놓고 나중에 학원 내일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막 급하게 풀고 그러면 평소에 모의고사 1등급 나오던 2등급 나오던 친구가 학원 숙제로 낸 모의고사 5등급 나옵니다. 너 이거 왜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 정말 열심히 풀었어요. 진짜? 그럼 이거 성적표 집으로 보낼 건데 괜찮아? 잠깐만요 선생님 다시 풀어볼게요. 아이들을 45문제짜리 숙제를 주고 익숙한 아이들 고3 애들은 안 그럽니다. 고3 애들은 독서실에 딱 처박혀서 스톱워치 딱 해놓고 80분에 풉니다. 그럼 진짜 지실력이 나오죠. 근데 고1, 고2 학생들의 경우에는 할 것도 많다,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 수행평가, 뭐, 다음 주에 축제 준비도 있고, 그래서 핑계를 대거든요. 그래, 그럼 숙제는 나눠서 풀어라. 대신 테스트를 학원에서 보마. 그래서 학원에서 테스트를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2지문을 주고 아이들 경쟁을 시키는 거죠. 15명이 앉아있는데, 제일 빨리 푼 사람 손 들고 내거든요. 그럼 애들 그때부터, 제가 나보다 더 빨리 푸네. 네, 그래서 긴장감 속에 모의고사 풀 수 있도록 테스트를 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45문항짜리 실전 모의고사는 과제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성적이 누적이 될 거고
저희들이 이건 학생들한테 내고 그 다음에 OMR 카드를 받아서 전산 처리를 하고 어머님들께는 성적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좀 바꿀 계획입니다. 이미 바꿨습니다. 예비고일 아이들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평일날 하루 학원으로 강제로 부릅니다. 처음엔 애들이 시간이 안 돼요. 뭐 스케줄이. 그래서 일주일 스케줄표를 다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1시간 단위로. 그래서 네가 편한 날 이 시간에 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낸 것들 OMR을 내면 가채점을 해서 아이한테 주고 너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 그래서 다시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빨리 푸는 아이들 순서대로 개별 체크하고 질의응답 받고 그리고 나서 성적표는 이제 출력이 돼서 아이 손에 혹은 어머님께 가는 거죠. 저희 성적표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오답노트 이렇게 시킵니다. 오답노트는 공부는 수업을 진행하고 성적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 어머님들께 상담 전화를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본인이 하는 거죠. 오답노트를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해 버릇하면 마지막 고3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모의고사 한번 보면 자기 오답노트 만들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고3 학생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수능 시험까지 2달 정도 남는데 2달도 사실 안 남죠. 그때 아이들이 뭘 하느냐? 이제 불안해서 이것저것 하기 오늘 잠깐 수학하다가 내가 수학할 때가 아니지. 영어. 영어를 탐구 막 이렇게 되면 애들가 뭘 할지를 모르고요. 선생님 저 국어를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뭘 하죠? 학원에서 파일을 정리하고 있잖아. 맞아요. 근데 저 혼자는 뭐 하죠? 그때 써먹는 겁니다. 오답노트.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을 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이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자기 맞춤 교재인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게 점점점 적어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답노트가 점점 얇아질 거고요. 3학년 내내 본 모의고사 시험지에서 100문제 안쪽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에 사설 모의고사까지 다 더해서 100문제 안쪽으로 학생이 틀려서 만든 오답노트가 있으면 그거 보면서 내가 이거 왜 틀렸지? 그리고 이 개념은 내가 이제 제대로 알고 있나를 확인해 보면 그거 한번 넘겨보는 걸로 국어 공부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요령을 1학년 때부터 쌓아가면 모의고사 성적이 안 오를 수는 없죠.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렇게 나가는데 좀 복잡하겠지만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두 줄은 학생들이 낸 문제에 대한 정오답 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학생들 점수하고 그 다음에 등급 나가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 평가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머님들께 나가는 성적표 이게 학생들 손에 나가는데 만약에 못 받아보시게 되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학생들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실 저도 고등학생 때 집으로 오는 성적표를 이렇게 인터셉트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집배원 아저씨를 기다렸다가 주세요 저 그거. 그 집배원 아저씨가 이미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학생 그걸 왜 기다리고 있지? 학교에서 온 건데 알아요. 근데 학생들이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근데 어머님들 아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 고3 때 우리 아이 성적이 왜 이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의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물론 당연히 어머님들께 전화 드려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변화에 대해서 당연히 어머님들께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뭘 틀렸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이 보시면 최근 4회분 평균 해가지고 전체 5주가 나갑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시고 이번 회 점수를 보시면
학생의 점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보시면 세부적으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산문, 국문학, 그 다음에 독서,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평균과 이번 회차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학원의 강의 시간표는 이렇게 고1, 고2, 고3에서 현대고 학생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반을 개설을 해놨고요. 대신 대비는 5주 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생각나시는 부분 있으시면 학원에서 뵙거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